네, 이번 시간에는 스핀락의 좀 상세 구현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스핀락의 상세 구현부는 아키텍처에 좀 의존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스핀락이 구현된 방식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구현이 된 그 스핀락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동작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핀락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와 같은 스핀락 API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요 스핀락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그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스핀 언락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네. 스핀락이 스핀락 함수의 구현부를 제대로 분석하시게 되면은 사실 뭐 스핀 언락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핀락 함수 제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핀락 함수의 구현부는 이와 같은데요. 인라인 타입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스어셈블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어셈블리 명령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스핀락이라는 심볼을 보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언더바 로우 스핀락이라는 그 함수 이 구현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핀락 함수의 구현부가 이렇게 있는데 로우 스핀락이 있는데 로우 스핀락은 이렇게 매크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언더바 로우 스핀락 요 코드로 치환이 되죠. 그러니까 스핀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드를 계속 매크로를 통해서 치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매크로를 활용해서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은 이와 같은 스핀락 함수를 제공하고요. 근데 내부의 구현부는 사실 여러 그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M 버전 7 아키텍처에서는 티켓 베이스 스핀락을 쓰고 있고요. 리스크5 아키텍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ARM V8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큐드 스핀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핀락 함수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구현부는 다르다라는 점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바 로우 스핀락 함수 구현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더바 2개 로우 스핀락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캐스팅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언더바 2개 스핀락 함수의 구현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empt disable이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역할이 무엇이냐면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에 접근해서 그 preempt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preempt disable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preemption을 잠시 비활성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락을 사용하기 전에 preempt disable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스핀락 어콰이어 락 데프와 관련된 그런 그 코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루틴은 아니고요. 여기 락 컨텐트라는 요 그 매크로가 있는데 이 코드는 그 커널 컨피그레이션의 의존적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do low 스핀락 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게 되면은 요 함수가 컴파일이 되고요. 아닌 경우에 기본적으로 do low 스핀락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피낙 함수의 구현부는 프리엠션을 디세이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o row 스피낙 함수를 구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피낙의 구현부를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어셈블리 명령으로 여기 언더바 로우 스피낙 함수의 구현부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스피낙 함수의 구현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해당 코드가 다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분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o row 스피낙 함수에 이제 가게 되면요, 그 내부 루틴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함수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핵심 함수입니다. 아크 스핀낙이라는 함수인데, 아크 스핀낙. 그러니까 스핀낙의 구현부는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아크 스핀낙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루틴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처음 스핀낙을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너무나도 확인하시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어렵고, 그리고 스핀낙과 관련된 자료 구조도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스핀낙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스핀낙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티켓 베이스 스핀낙인데요, 이 카운터 값 하나로만 관리하는데, 근데 이 카운터 값을 보실 때는요, 오너와 넥스트로 분리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스핀낙의 구조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운터라는 이 카운터가 보이죠? 그러니까 0001, 0001이 있는데, 이 값을 4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너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기 있는 값이죠. 이걸 넥스트라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 값이 같잖아요. 오너가 1, 넥스트가 1이잖아요. 이 경우는 스핀낙을 지금 획득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핀낙을 획득을 시도를 하게 되면, 스핀낙 획득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 넥스트를 1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스핀낙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넥스트 오너. 아마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스핀낙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끊고, 자, 이 스핀낙 함수의 상세 구현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